한반도 남부 지방의 작은 농촌 마을. 병풍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한가운데 논과 밭 그리고 한적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목한 그릇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분지는 지름이 무려 8km에 달하는 적중 초계 분지입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농촌 마을이 5만 년 전 격변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 5만 년 전에 직경 200m 크기의 운석이 대기를 뚫고서 이 합천 지역에 떨어졌는데요. 그 합천 지역에 떨어져서 만들어진 큰 구덩이가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초계 분지, 적중 분지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적어도 운석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100m, 그리고 정말 크다 그러면 한 200m, 직경 200m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운석이 떨어지면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수만 배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 구석기인들이 살던 어느 날 우주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직경 200m의 이 거대한 불덩어리는 소행성 또는 해성으로 하얀 섬광을 일으키며 한반도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충격파에 바위가 녹고 산과 땅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곳에는 지름 8km, 수백 미터 깊이의 충돌구가 생겼습니다. 불덩이가 떨어진 반경 50km는 초토화, 멀리 200km까지도 열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지방 일대가 초토화되고 충청도와 경기도까지 강력한 열폭풍이 강타해 150에서 200km 반경 내에 있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만 년 전 한반도를 덮친 구석기 최악의 대재난. 그날 이곳 인류에겐 종말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아마 이 200m 크기의 운석이 만들어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굉장히 큰 재난이지 않았을까. 적어도 수십 킬로 이내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마 다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넓은 지역에 아마 지진으로 해서 주위에 큰 또 영향 또한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요. 작은 도시, 아니 대도시라 그러면 더 끔찍하죠. 그렇죠? 대도시에 200m짜리가 떨어졌는데 그 일대에 800m가 아니 8km 지역이 증발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예. 지구에서는 소행성 충돌구가 매우 드물게 발견되지만 달은 지구에서 관측될 만큼 거대한 충돌구가 가득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스와 물질들이 뭉치는 과정에서 작은 천체들이 큰 천체에 흡수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크기와 중력을 가진 행성들이 완성됐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자리를 잡은 뒤에도 작은 천체의 충돌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지구와 비슷한 지각을 가졌지만 침식과 풍화 작용이 거의 없는 달에는 그 충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구에서도 관측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구에는 소행성 충돌구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지구에 진입한 소행성은 대부분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육지에 남아있는 충돌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약 2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충돌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슈엔 운석 충돌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021년 연구진은 142m까지 암석을 시추하고 분석해서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땅을 뚫어 지하 안반층을 조사한 결과
운석 충돌로 인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퇴적층 아래 130m에서 충돌 충격파로 형성된 원뿔형 구조의 세터콘이라는 광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강한 압력과 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평면 변형 구조의 석영 등이 소행성 충돌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연구진은 적중 초계 분지가 운석 충돌 시 발생하는 파괴력과 이후의 지각 변화, 생태계 변동에 대한 정보는 물론 전체 실험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운석 충돌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석 충돌구가 있다라는 것이 규명됨으로써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석 충돌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험할 수 없는 천체 실험에 해당이 돼요. 즉 다시 소행성 잔해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와서 지표에 부딪혀서 만들어진 큰 구덩이 안에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광물들이 분포하게 되는데요. 이런 광물들을 연구하면 또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개척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달에 가면 지금 운석 충돌구가 엄청 많거든요. 즉 달 표면에 있는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합천 운석 충돌구에서 또 다시 한번 가까이 있는 합천 운석 충돌구에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또한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소행성 충돌의 피해는 물질 성분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6,500만 년 전에 대기를 뚫고 들어온 소행성은 지구의 절반을 화염과 파편으로 뒤덮을 만큼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잔해는 오랫동안 대기에 남아 태양빛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 당시 75%에 해당하는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상 최대의 대재난 소행성 충돌. 과연 이런 대재난은 과거 인류만의 문제일까요? 소행성 충돌은 흔히 지구 멸망 영화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지구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소행성의 크기에 따라 지구와 충돌 시 그 위력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략 버스 크기에 해당하는 10m일 때는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30m일 경우 도시 전체가 파괴되고 지름 300m일 때는 대륙 전체가 초토화되고 지름 10km 크기일 때는 지구를 지배하던 생명체의 대멸종을 가져옵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행성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특히 위험한 건 작은 소행성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 궤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소행성에 따라서 지구에 가까워지기 전에 망원경으로 빨리 관측할 수 있는 밝아져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궤도가 이를테면 지구 가까워질 때 소행성이 태양 방향에서 온다든지 이런 결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는 그런 궤도 특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해성 같으면은 굉장히 이심률이 큰 찌그러진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상당히 가까워진 이후에야 망원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그 판별되지 않은 위협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구 근접 소행성은 약 3만여 개. 그중 잠재적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 분류된 건 2,100개 정도입니다. 아포피스라고 이름 붙인 이 소행성은 2029년 4월 14일 지구에서 약 31,600km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정지 위성보다도 가까운 거리인데요. 지난 2004년 아포피스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미국 나사에서 궤도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0년은 충돌할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구 공전 궤도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은 주기적으로 지구에 접근하거나 궤도가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지구 궤도 가까이 공존하는 소행성이나 해성을 근지구 천체라고 부릅니다. 이중 지름이 약
130m보다 크면서 지구와 궤도상 최소 교차 거리가 약 750만 킬로미터 이내인 소행성을 지구 위협 소행성으로 분류하는데요. 지구 위협 소행성은 지구와 충돌할 때 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크기가 작아 지구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파악하지 못한 이런 소행성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지구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되죠. 지구 공전 궤도 근처에는 한 3만 개 정도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의 궤도를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앞으로 100년 동안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게 한 3%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3%를 가진 소행성의 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3, 4m 정도 되는 소행성은 지구에 충돌하더라도 우리 대기권에서 다 불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에 큰 위협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들이 어느 순간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의 유성체 폭발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갑자기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상공의 짙푸른 하늘 위에 갑자기 거대한 불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순간 햇빛보다 밝은 섬광이 도시를 덮었고 연기를 뿜으며 날아간 물체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지름이 약 17m 소행성으로 밝혀진 이 천체는 첼라빈스크 상공의 지구 대기권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유성체 폭발이었습니다. 첼리아빈스크 소행성 폭발의 위력은 500킬로톤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것은 히로시마 원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30배 정도 에너지가 더 큰 그런 폭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행성은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 공중에서 한 차례 폭발로 떨어졌지만 지역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행성의 폭발에 의한 거대한 충격파로 반경 100km 안에서 건물의 외벽과 창문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사방으로 튄 유리 조각에 약 1,500명이 다쳤습니다. 유사일의 인류 문명이 천체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역사에 남을 사건이었죠. 인류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소행성 충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이 첼리아빈스크 소행성은 크기가 한 17m급, 그러니까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다 깨졌는데요. 그 모체 크기가 한 17m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급 소행성은 지구상의 감시 망원경으로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권에 들어오고 꽝 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016년 유엔은 소행성 충돌 위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30일을 국제 소행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소행성 충돌과 같은 치명적 재해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과학자들도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그중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에 충격을 가해서 경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성 인근에서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포스에 초속 6.6km의 속도로 우주선이 충돌합니다. 침묵의 멸종자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켜 지구를 지키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이 진행된 것입니다. 나사에서 이제 실제로 당장 지구에 위협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소행성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치면 안 되잖아요. 멀리 떨어졌을 때 작은 에너지로 소행성의 디플렉션을 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소행성의 직접 충돌, 우주선이나 혹은 로켓 바디로 소행성의 직접 충돌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최근에 나사에서 실제로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로만 생각했던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계산했던 거를 실제 충돌을 했던 것이 지금 소행성 분야에서는 가장 뜨거운 뉴스죠.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보이는 소행성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충돌 4분 전, 1,500km까지 가까워지자 디디모스와 디모포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돌 3초 전, 암석으로 가득한 디모포스의 표면이 드러났고 잠시 후 신호는 끊어졌습니다. 심우주에 있는 소행성을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한 인류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Our world'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mission. On behalf of the Applied Physics Laboratory, congratulations to the DART team and to NASA on this historic accomplishment and first demonstration of a game-changing planetary defense capability. Go DART!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 이른바 다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나사의 대규모 행성 방어 전략의 일부인데요.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소행성이나 해성의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충돌 기술을 테스트하는 미션입니다. 다트 미션의 우주선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1년 11월 24일 오전 1시 21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목표했던 약 170m 크기의 디모포스에 초속 6.6km의 속도로 정확하게 충돌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에 설치된 한국천문연구원의 망원경에는 전체 충돌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총알의 15배 속도로 디모포스 소행성을 충돌하자 뿌연 먼지가 주변에 분출됩니다. 우주선은 자판기 크기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인해 지름 170m의 소행성에 큰 충격을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아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다트가 디디모스의 위성 소행성인 디모포스에 충돌하는 장면을 관측을 수행을 하였고요. 저희는 지금도 계속 아울 네트워크와 레몬산에 설치된 1m 망원경, 소백산 천문대와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을 활용을 해서 디디모스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디디모스 주변을 도는 디모포스의 공전 궤도가 다트 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트 프로젝트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디모포스의 궤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바뀌었는데요. 나사는 이번 충돌로 디모포스의 공전 주기가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32분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우주 재해로부터 인류가 더는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우주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소행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모든 소행성의 위치와 궤도를 파악하고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우주위험 대응 전문기관으로 이곳 한국천문연구원이 지정됐습니다. 우주환경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이곳 우주위험감시센터는 우주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전 세계 5군데, 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보현산 이렇게 5군데에 아울 네트워크 망원경을 설치를 해서요. 해가 지지 않는 천문대, 24시간 연속으로 네트워크 관측이 가능한 그런 무인 자동 관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계속 매시간 우주물체들의 그런 궤도 정보 그리고 밝기 정보 등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인공위성과 소행성, 우주 잔해물 등 지구 주변의 우주물체 관측을 위해 자체적으로 천체 망원경 네트워크인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이스라엘, 모로코, 몽골의 각 관측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 광학 감시 전용 시스템인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그동안 미국에 의존하던 인공위성 궤도 자료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한반도 정지 위성 및 우주 잔해물 충돌 후보를 감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렛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꾸준히 지구 위협 소행성들을 관측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트의 표적 천체인 디디모스를 관측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고, 아포피스가 2020년 말에서 2021년 사이에 지구에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또 성공적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소행성 충돌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는가입니다. 홍수, 태풍, 쓰나미, 지진 등의 자연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임박해서야 예측할 수 있거나 닥쳤을 때 비로소 알 수 있죠. 그런데 소행성 충돌은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감시망을 짠다면 자연 재난 중에서 유일하게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던 인류와 수많은 동식물의 운명을 바꿔놓을 사상 최대의 대재난을 과학과 인류의 힘으로 막을 수 있죠.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아포피스와 같은 소행성 관측은 물론 우주 탐사 분야에 있어 세계 우주 강국들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소행성 충돌은 극소의 확률, 피해의 극대화라고 말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행성 충돌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을 미리 가입해 둔다는 뜻에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물 중에 75% 이상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대멸종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약 35억 년 전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종들이 발생하고 또 이들 가운데 99%의 생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언제 또다시 지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 확률은 극히 낮다 할지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첫 도전은 이미 시작됐고, 그 도전은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지금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